하나? 옳지. 이번엔 저기가 좋겠구만. 그게 그러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에구머니나 무려 9마리 용이 승천한 마을. 저기 저 구룡포라오. 구룡포요? 아, 또 제가 또 구룡포 하면 잘 알죠. 제가 원래 맛있는 거 있는 데는 꽉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유서 깊은 마을 구룡포리의 와대마을을 찾아서 출발! 출발! 유서 깊은 마을의 따따따를 찾아라. 유서 깊은 마을의 what, 무엇을 찾아? when, 언제부터 내려왔고 why, 왜 유서 깊은 마을인지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여기로 떠나봅니다. 육지에 감싸인 듯 바다를 휘감은 듯 펼쳐진 구룡포만. 그 바다에 기대어 오랜 세월을 쌓아온 마을이 있습니다. 포항시 구룡포의 구룡포리. 이곳에 자신감 충만한 한 여인이 나타났으니 내가 한 회를 진행해보니까 알겠어. 역시 사람 머리를 써야 된다니까. 유서 깊은 이야기를 들으려면 주민센터로 와야 돼. 여러분, 제가 얼른 얘기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들어와. 오호라. 그녀가 자신있게 문을 두드린 곳은 구룡포 주민센터. 그런데 여보세요? 거기 아무도 안 계세요? 저기요. 안 되는데. 선생님, 아무도 없어요. 문이 잠겼어요. 어떡해? 토요일이잖아. 그럼 안 열어요? 저는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럼 여기 왔는데 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의욕이 너무 충만해서 어떻게 막을 겨를이 없었어요. 나 진짜. 어떡해요, 그러면? 그럼 저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미리 섭외를 해둔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이 계세요? 네, 여기 탕포 선생님. 진짜 나 진짜 고생시키네. 어디 계세요? 빨리 가요, 우리. 아니, 뭐가 이렇게 커?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지? 무슨 매지? 이거 도대체 무슨 매지? 예, 이번엔 고래를 잡는 호갱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 좀 올라가도 돼요? 들으세요, 이제.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올라가 보는데요. 오늘 그녀의 운명이 이분에게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혹시 누구세요? 전 구룡포에서 구룡포 향토사를 연구하는 정태현입니다. 선생님, 저 제대로 찾아온 거네요? 네. 선생님, 배가 진짜 크잖아요. 네. 이게 원래 뭐 하던 배예요? 고래를 잡던 포경선입니다. 포경선. 그럼 이게 실제로 운항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우리 구룡포가 동해안 최대의 수산업 전용기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럼 해방 직후에 우리 구룡포에 고래가 엄청 많이 났어요. 지금의 이제 울산 이제 장생포보다도 고래로서는 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원래? 예, 근데 1986년 이후부터 이제 포경 금지 법에 따라서 이제 지금 포경을 할 수가 없는데, 구룡포가 과거에 이제 포경선을 통해서 이제 고래를 아주 많이 잡던 그런 고장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진짜 고래가 많이 잡히던 곳이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세워놓은 전시물이에요? 예. 그렇구나. 선생님, 그 구룡포가 무슨 뜻이에요? 구룡포? 9마리 용이 승천한 하늘로 올라간 포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이 9마리나요? 옛날에요. 이제 신라 시대 때에 용 10마리가 10마리요? 하늘로 올라가다가 네. 9마리는 성에서 올라갔는데 네. 한 마리는 떨어져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용이 나중에 이 산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지명이 따로 있어요? 이름이? 용두산입니다. 용두산. 9마리의 용이 승천할 정도로 큰 바다를 품은 구룡포는 한때 고래 서식지로도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어장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이 축복받은 자연환경은 구룡포리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 기대하세요. 구룡포엔 용두산 말고도 되게 자랑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많죠. 일단 먹을거리를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하죠. 구룡포 과메기. 과메기. 영덕보다 더 유명한 구룡포 대게.
울릉도보다 더 유명한 구룡포 오징어. 오징어 맛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해삼, 해삼, 전복, 전복, 돌문어, 돌문어, 아구, 수도 없죠 이제. 그쵸. 그럼 이렇게 먹을거리 말고 뭐 볼 것도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인들을 비롯한 우리 그 선사 문화유적, 그리고 이 동해안의 삼면이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룡포 봉수대. 또 다른 것도 그다음에 이제 옛날 조선시대에 말 목장성으로 이제 사용하던 장기 목장성. 장기 목장성이요? 요즘 들어가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죠. 네, 어디? 근대 문화 거리. 저도 본 것 같아요. 근대 문화거리. 지금 뭐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선생님 지금 얘기해 주신 것만 해도 먹을 것도 몇 개, 볼 것도 몇 개, 그쵸? 근데 이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 좀 추천해 주실 것이 있어요? 먼저 요즘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일본인 가옥거리. 근대 역사관과 근대 역사거리. 근대 역사거리부터. 예, 거기부터 먼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근대 역사거리로 출발! 그럼 저 위에가 그 100년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그곳이에요? 예. 얼른 올라가 봐요. 이 계단은요. 네. 1942년도에 네. 구룡포가 미연에서 네. 업으로 승격했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도가와 야스부로라 하는 일본인 송덕배를 세우는 과정에 네. 이게 이제 석패라 하는 이 돌기둥을 다 같이 만들고 계단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전에 신사가 있어도 네. 그냥 언덕바지로 이렇게 흙만 있었는데 업승격 이후에 이제 이걸 새로 조성합니다. 그럼 옆에 이렇게 다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은 1960년도 네. 충원갑, 네. 충원탑을 세우고 난 뒤에 네. 거기에 이제 일조하신 구룡포 유지분들 이름이고 요 뒷면에는 이제 일본인들이 이름이 이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120개의 기둥 중에 네. 딱 하나 시멘트로 발라지지 않은 곳이 있어요. 정말요? 이거예요? 예. 다 세면이 있죠. 네. 근데 요거만 시멘이 안 덮여 있어요. 진짜 이것만 시멘트가 안 덮여 있어요. 왜요? 그거는 이제 지금도 아이러니한데요. 네. 예. 저 뒤에 이름이 네. 구룡포에서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일본인 그 도가와 야스부로 그 사람의 이제 이름입니다. 공원이는 도가와 야스부로 송덕비의 주인공이에요. 가파른 계단을 지나고 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하늘 위로 용소승 칠 듯한 용 모양의 동상인데요. 전설에 따르면 신라 진흥왕 시대 늦은 봄, 구룡포 일대에 갑자기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바다에서 용 10마리가 승천했다고 합니다. 폭풍우는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죽어 바다를 핏빛으로 물드는 후에야 잦아들었다는데 그 9마리의 용이 승천한 포구가 바로 지금의 구룡포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9마리의 용에 지켜지고 있는 공원 이야기 이제 조금 풀어주시죠. 과거에는 이제 신사가 있던 곳이라 해서 신사가 있다. 신사였습니다. 구룡포 신사. 구룡포 신사. 신사는 이게 올라왔고 신사를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네. 1913년에. 네. 그리고 이제 1929년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충원탑에 해당되는 충원탑이요? 옛날 그 일제시대는 제국제양 군인회 탑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국제양 군인회탑. 네, 그게 이제 여기에 설치가 됐고요. 다시 말해서 공원이 경건, 음숙 뭐 이런 이제 그 단어가 생각날 정도로 네. 그런 곳이었어요. 일본인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구룡포 공원에 우리의 충원각과 충원탑이 엄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60년에 건립된 충원각엔 한국 전쟁 당시 전물자들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데요. 중위 안대수를 비롯해 178위의 명령을 모신 이곳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주심포 양식으로 겹쳐마의 맞배 지붕으로 방풍판을 달아 만들었습니다. 공원을 오르는 계단에 새겨진 이름이 바로 이 충원각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 후원자들인데요. 뼈아픈 역사의 흔적들이 한자리에서 묘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와,
진짜 구룡포 한눈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예, 여기 이제 구룡포가 정말로 이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오. 이런 전망 좋은 곳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시사를 이제 먼저 지었죠.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요 비가 도가와 야스부로 송덕비라고 네. 이름하는데 네. 우리 구룡포가 이제 업으로 성립되는데 아주 지대한 이제 힘을 발휘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들 중에서 가장 위세가 등등하던 그 인물이고 구룡포 근대사에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드넓은 바다가 한눈에 보일 정도로 전망 좋은 자리에 세워진 도가와 야스부로 송덕비.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비석까지 세워진 걸까요? 일제감정기 일본이 구룡포를 어업 전진 기지로 삼을 때 가장 먼저 조선 총독부를 설득해 구룡포에 축항을 제안한 사람이 도가와 야스부로입니다. 당시 구룡포 방파제 축조와 도로 개설에도 공적을 세워 일본인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죠. 하지만 해방이 된 후 친일적인 내용이 새겨진 이 탑에 대한청년단이 시멘트를 부으면서 지금의 모습만이 남았는데요. 당시 일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시선을 짐작케 합니다. 이번엔 구룡포리에 남겨진 일본인들의 흔적을 찾아가 볼까요? 여기가 네. 구룡포 근대 역사관입니다. 구룡포 근대 역사관이요? 구룡포 일제시대 당시에 네. 현존 상태로 이제 가장 양호한 집을 근대 역사관을 만들었습니다. 보존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룡포의 근대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죠.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의 필수 코스죠. 근대역사관. 과거 구룡포에 배가 정박할 곳이 생기면서 수산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일본인들이 구룡포로 몰려왔는데요. 그때 들어선 것이 이 일식 가옥들입니다. 이 가옥들은 적산가옥이라고도 불리는데 적국인의 재산을 뜻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광복 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집이나 건물을 가리키는 데 쓰이죠. 그중 근대역사관으로 탈바꿈한 이 건물은 1938년 구룡포 어업조합장을 지내며 큰 부를 축적한 하시모토 젠기치의 살림집인데요. 넓은 정원이 딸린 2층 목조가옥은 당시 일본에서 공수한 건축 자재를 이용해 모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일본의 건축 양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선생님! 가슴 이제 뻥 뚫려요. 저 바다 이번 연도에 처음 보거든요. 구룡포 바다 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해수욕장 물론 좋은 데도 있지만 그쵸? 그 좋은 이유는요. 네. 첫 번째 이제 해수욕객들이 찾아와서 안심하고 이제 물건을 즐길 수 있도록 수심이 일단 아주 낮아요. 수심이 좀 얕아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제 얼마나 물이 맑아요. 너무 깨끗해요. 백밀 앞에 그 속도 다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지도에서 호랑이 꼬리 부분에 있는 구룡포 해수욕장은 반달 모양으로 생긴 400m의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데요. 여름철 더위를 피해온 피서객들은 물론이요. 연일만 해돋이와 바다 낚시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꼭 있죠. 근데 이런 바다에 오면 빠지지 말고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잡아봐라 뭔지 아세요? 선생님 예전에 신혼여행 가셔서 한번 해보셨나? 그럼 선생님 저랑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좀 뛰어갑니다. 선생님 나잡아봐라 나잡아봐라. 한 마씩이도 막 호환 갔어요. 아 쑥스러워. 선생님 저 삐졌어요. 아니 왜요? 아니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같이 다녔는데 나잡아봐라 할 때 좀 같이 좀 잡아주시지. 경상 못 사람 그거 잘 못하잖아요. 선생님 포항에서 유명한 그 과메기 사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사드리고 싶은데 지금 과메기 철이 아닙니다. 철이 아니라고요? 과메기는 이제 그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3월 달쯤에 끝나거든요. 지금 너무 계절상은 너무 먼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메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유명한 데가 있죠. 구룡포가 이제 기후 조건이요. 이제 과메기가 건조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항구하고 연결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직 사람들이 오랫동안 과메기 건조에 종사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돼서 이제는 과메기를 하면 그런 것은 사람들만이 만들어야만이 제 맛을 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이던 저런 데가 과메기 건조대. 그래서 겨울 되면은 이쪽 골목에는 양쪽은 전부 과메기로 주렁주렁 달려서 과메기밖에 안 보입니다. 아, 겨울에 다시 와야겠다. 그럼 그때 사실 까자? 네, 좋아요. 아쉽지만 구용포리의 별미는 다음으로 기약하며 다시 옮긴 발걸음. 그 길에 뜻밖의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동부초등학교 동창이 하나요? 어디 있는 거예요, 동부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가 그 아까 우리 그 건대의사관 뒤에 산등성에 있던 학교인데 지금은 폐교됐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구룡포에 들어와서 네. 제일 먼저 지은 학교가 지금의 동부초등학교. 옛날에 심산 소학교였거든요. 그게 나중에 해방 이후에는 동부초등학교로 변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기서 하시나 봐요. 시끌벅적한데 한번 가보실래요? 예충 얘기를 들으러. 한명이 왔다가 보니까는 동창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 동부초등학교 다니시면서 재미있었던 얘기, 추억 담는 얘기 한두 가지 들으러 왔습니다. 영주가 누가 영조 씨를 모르시나요? 과연 동부초 입단꾼 그가 풀어놓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저 애들 친구들 좀 모습 예. 선생님 매년 1년마다 그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만나고, 안 그래도 뭐 시내에서도 만나고, 뭐 할 때도 주로 여기서 이제 고향이 다 연고죠, 여니까 여기서 주로 많이 하죠. 근데 그럼 27년 전이랑 지금이랑 좀 비교해보면 뭐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그 법에 종사 많이 하니까, 예, 바다에 종사 많이 하니까, 크게 변하는 것은 구룡포에는 뭐 이제 도로로 많이 이제 확장이 됐고, 그 외에는 이제 뭐 크게 뭐 변하는 것도 물론 많지만은 주로 종사, 배를 타고 종사를 많이 하니까, 구룡포에서는 그쪽은 이제 실지 때문에. 그럼 예전에는 바다 같은 데서 안에 뛰어서 놀고 막 이랬어요? 그렇죠. 옛날에 수영도 많이 하고, 많이 그랬죠. 팬티 바람은 뭐, 수영도 하고, 그래, 그렇죠. 많이 그랬죠. 그리우시겠어요? 그렇죠. 어릴 때 소실 때가 많이 놀아갈 때 많이 그랬죠. 지금, 나이가 지금 다, 내일 모레 60인데, 아, 정말요? 지금 다 58, 57다 있거든요. 지금 이제 동부초등학교 전신 일제시대 때의 동부초등학교입니다. 구룡포 심산 소학교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이거 비슷하죠 거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동부초등학교보다 9년 늦게 생긴 구룡포초등학교 일제시대 때 모습이고 해방 이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전망 좋은 데라고 하더니 여기가 어디예요? 돌밖에 없어요. 전망 좋은데 가기 전에 네. 이것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고 가려고요. 여기요? 아, 돌이요? 맞습니다. 난데없이 등장한 거대한 돌무더기의 정체를 밝혀라. 옛날에 목장 그 울타리입니다. 장기 목장성의 돌을 울타리인데요. 이게 높이가 당시 한 3m 정도. 3m요? 엄청 크다. 지금은 이제 무너져서 이렇게 돌이 흩어져 있는데 3m. 길이가 지금 현재 5.6km 남아 있습니다. 쭉 연결돼서 5.6km나 남아있어요? 구룡포 돌문이라고 네. 그 농협협회에서 시작해서 흥완리까지 동해면 흥완리까지 이어지는데 호미반도를 중간에 딱 가로질러 가지고 말을 도관에든 쥐로 만들어서 절대 바깥으로 이제 도망 못 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당시에 호랑이가 호미반도에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 이제 직업도 산행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호랑이만 전문적으로 잡는 직업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호랑이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말을 못 잡아먹게 지키는 이제 포수도 있었고 이 역할이 말은 절로 못 지나가고 호랑이도 일로 못 침범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울타리입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이어져 있는 돌울타리는 조선시대의 간목관을 파견해 말을 키우던 구경목장, 장기목장성입니다. 이 거대한 유적은 걷거나 차로 이동해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옛 선조들이 임도가 생기기 전에 왕래하던 말목장성 옛길에선
오솔길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고 장기 목장성을 탐방할 수 있도록 만든 장기 목장성 탐방로 역시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 장기 목장성은 언제, 대체 왜 구룡포리에 만들어진 걸까요? 여러 이제 기록에 따르면은 정확한 것은 이제 조선시대지만 이제 삼국사기에 이제 그 선덕 이왕이 요 강사위에 있는 그 해봉사 옆에 명호라는 암자가 있었어요. 네. 말의 안녕을 기원한 그런 암자인데 거기서 이제 그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역사가 약 1400년 가까이 된다. 1400여 년이요? 도를 사는 게 1400년은 안 될지언정 이 호미반단에 말목장성이 있었다 그런 것은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랜 역사가 있었던 곳이라서 다시 이렇게 뭔가 발굴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이제 목장성이 맞죠. 단위가 없거든요. 그 대한민국 최대, 세계에도 이제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이 목장성 이제 돌담을 따라서 이렇게 걷는 이 트레킹 코스가 산책로가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네. 전국의 유일 이런 곳에 이제 1400년 역사를 머금고 있는 이곳을 의미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구룡포밖에 없다. 정확한 조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장기 목장성. 구룡포 돌문에서 동해면 홍안리까지 그 길이만 약 8km에 달한다는데요. 지금은 그중 5.6km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여지도와 경주 도의 자통지도와 같은 고지도에도 장기 목장성이 등장한다는데요. 길이가 12km, 높이가 3m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감목관의 관할하에 군사 244명이 1008필의 말을 놓아 기르고 목장 안에는 말에게 물을 먹이는 웅덩이 50여 곳과 마구간 19개소가 있었다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죠. 구룡포 산 1번지입니다. 위치가. 구룡포산 1번지 그 봉수대를 향해 출발하죠. 갑시다. 출발!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길. 그 길을 따라 얼마나 걸었을까요? 드디어 봉수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 그럼 봉수대라는 곳이에요? 예, 여기가 위치는 네. 구룡포리 산 1번지에 있는 네. 발산봉수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구룡포리산 1번지요? 정상에 다다르면 구룡포 봉수대라 불리는 발산 봉수대 자리가 남아있는데요. 봉수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통신 방법 중 하나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연락을 취했던 통신 수단입니다. 그중 발산 봉수대는 1819년경에 설치된 것으로 이곳에서 시작된 봉수는 서울, 목멱산, 그러니까 지금의 남산까지 이어졌다는데요. 아쉽게도 현재는 그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바닷가에 인접해 있다고 연해봉수라고 하는데 네. 바닷가로 이제 그 외놈들이 침범을 하면은 그쵸. 여기 주둔하고 있는 이제 봉수군들이 딱 보고 이제 여기다가 연기를 피워서 서울 남산까지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아, 외놈이 침범했다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수십 개 이제 봉수대 사이에 연결해서 계속 옮겨가죠, 이제. 최종 종착점은 이제 남산입니다. 임금님이 계신 곳에서 봐서, 외놈이 침범했네.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보고하는 시설. 경보음 같은 거네요? 장기 목장은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일시 없어졌다가 부활했지만 1905년 을사늑약 후 일제의 압력으로 결국 폐지되었고 당시 남아있던 말 300여 필은 징용당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과거 목장 운영이 활발하던 시기에 풍경이 이러했을까요? 마을 동상이 서 있는 장기 목장성에서 옛 모습을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룡포리에서 가장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다는 정자에 올라섰는데요. 말로만 듣던 전망 명당이 이런 것일까요?
호미곶 일대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구룡포가 왜 유서 깊은 말이 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너무 많아요. 뭐 먹을거리면 먹을거리, 뭐 역사적 거리면 거리, 거기에 볼거리까지. 사실 제가 좀 머리가 아파요. 저 좀 마지막 정리할 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예. 네. 유서 깊은 마을 구룡포리에 따따따 시작할게요. 우선 첫 번째, what? 구룡포리 두 번째, when? 신라시대 용 9마리가 하늘로 승천한 그때부터 세 번째, why?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모여서 구룡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대화 문화 역사거리부터 장기 목장성 그리고 구룡포 해수욕장까지 아마 구룡포리의 유서 깊은 마을 따따따는 구룡포리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여기 안 오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쵸? 포항에 오면 꼭 구룡포리에 놀러와야 된다는 사실. 선생님,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아름다운 포항 유서 깊은 말 구룡포리로 놀러오세요. 안 후회할 거야? 그럼.